은경 씨 내 사람이에요. 다 정리하고 싶어요. 깨끗하게야. 새벽 4시 32분. 윤미자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가스레인지 위 무쇠솥에서 밥물이 끓어올랐고 도마 위에선 무청이 사각거렸다. 3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동선을 그렸다. 부엌 등 스위치는 눈 감고도 찾았고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각도도 몸이 기억했다. 박성준은 안방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 어제도 입었던, 그제도 입었던 바로 그 옷. 목까지 지퍼를 올린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미자는 칼을 내려놓지 않고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성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가락만 빠르게 화면을 훑쳤다. 미자는 그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다. 등이 예전보다 좁아 보였다. 아니, 움츠러든 것 같았다. 퇴직 후 1년.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미자는 국자로 간을 보았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딱 그 정도. 30년 동안 만든 맛. 뚜껑을 덮고 불을 줄이는 동안에도 성주는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미자는 그를 지나쳐 마루로 나갔다.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다. 장독대가 희미하게 보였다. 6개의 항아리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된장, 고추장, 간장. 미자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관절이 좋지 않았다. 의사는 연골이 닳았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했고 쪼그려 앉아 김치를 버무렸다. 고추장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붉은 빛깔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나무 주걱을 꺼내 고추장을 떠냈다. 윤기가 흘렀다. 작년 가을에 담근 것. 고춧가루, 엿기름, 메주가루. 모두 직접 만든 재료였다. 뒤돌아보니 성준이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밥은요? 나가봐야 돼요. 어디를요? 대답은 없었다. 문이 닫혔다. 미자는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새벽 5시도 되지 않았다. 어디를 간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묻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부엌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성준 것까지 2개를 차렸다. 혹시 돌아올지 몰라서 미자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창밖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한말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88.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축했다. 말수는 미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밥상 앞에 앉히고 미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성준이는 나갔어요. 어디로? 잘 모르겠어요. 말수는 더 묻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다. 손이 떨렸다. 밥알 몇 개가 상 위로 떨어졌다. 천천히 밥을 먹다가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 그래요? 응. 늘 그래. 미자는 웃지 않았다. 말순도 웃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미자는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보았다. 장독대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 옆으로 들개가 자라고 있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으려다 멈칫했다. 서랍 위에 성준의 지갑이 놓여 있었다. 미자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열어보았다. 현금은 없었다. 카드 2장만 들어 있었다. 지갑을 도로 내려놓고 자기 옷을 꺼내 입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염색을 한 지 석 달이 넘었다. 머리를 쓸어 넘기고 고무줄로 묶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립스틱만 발랐다. 연한 분홍색.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말순이 불렀다. 미자야. 네, 어머님. 오늘 장 보러 가? 아니요, 친구 만나러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미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말순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10분 거리. 길은 한적했다.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천천히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문자가 와 있었다. 복례였다. 언니, 오늘 몇 시에 와? 답장을 보냈다.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알았어. 커피 사둘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버스가 왔다. 교통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30년을 산 동네. 모든 게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낯설었다. 버스가 멈췄다. 사람들이 탔다. 미자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한 젊은 여자가 앉았다. 미자는 손잡이를 잡고 섰다. 버스가 흔들렸다. 몸이 따라 흔들렸다. 창밖을 계속 보다가 문득 자기 얼굴이 유리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다. 아니, 늙어 보였다. 고개를 돌렸다. 복례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미자가 들어서자 손을 흔들었다. 마주 앉았다. 복례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밀어주었다. 미자는 빨대를 빨았다. 차가웠다. 복례는 미자를 가만히 보았다. 얼굴이 왜 그래? 뭐가? 피곤해 보여.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복례는 한숨을 쉬었다. 성준이가 또 그래. 침묵. 복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요즘 어때? 그 사람. 모르겠어. 뭘 몰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복례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자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언니, 통장은 확인해 봤어? 고개를 돌렸다. 왜? 그냥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한 거 없어. 확인은 해봤어? 아니. 복례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미자는 커피를 마셨다. 복례가 컵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말이 없었다. 카페 안에서는 음악이 흘렀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자주 나가. 누가? 성준이? 응. 어디로? 모르겠어. 말을 안 해. 복례는 눈썹을 찌푸렸다. 아침에도? 응. 새벽에 나갔어. 새벽에? 몇 시에? 5시 전. 복례는 컵을 탁 내려놓았다.
언니, 그거 이상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새벽에 어디를 가? 그것도 매일? 매일은 아니야.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생각했다. 세어본 적이 없었다. 서너 번? 그게 자주지 뭐야. 복례는 팔짱을 꼈다. 언니, 진짜로 한번 확인해 봐야 해. 뭘? 통장이든 전화든 뭐라도.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 왜? 무서워서. 복례는 입을 다물었다. 미자는 커피 컵을 돌렸다. 얼음이 녹고 있었다. 복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외박한 적은? 없어. 전화는? 자주 받아.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모르겠어.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언니, 나 할 말 있는데. 미자는 복례를 똑바로 보았다. 말해봐. 지난주에 봤어. 뭘? 성준이. 시내에서. 미자의 손이 멈췄다. 어디서? 백화점 앞. 여자랑 같이 있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례는 계속했다. 처음엔 나도 확신이 안 섰어. 그런데 분명히 성준이었어. 회색 점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젊어 보였어. 마른 편이고 머리 긴.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복례가 손을 뻗어 미자의 손을 잡았다. 언니 미안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을 빼냈다. 그 사람이 누구랑 만나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래. 복례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미자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갈게. 벌써? 응. 어머님 혼자 계셔. 일어섰다. 복례가 불렀다. 언니,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햇빛이 강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복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백화점 앞. 여자. 회색 점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오지 않았다. 그냥 걷기 시작했다. 집까지는 1시간 거리. 무릎이 아팠지만 걷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다. 말수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에 차린 밥상이 그대로 있었다. 성주는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밥상을 꺼내 혼자 먹었다. 찬밥이었다. 찌개도 식었다. 맛이 없었다. 억지로 한 공기를 비웠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성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을 차렸다. 말순과 둘이 먹었다. 말순이 물었다. 성준이는 안 와? 늦는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마당으로 나갔다. 어두웠다. 장독대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팠다.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밤 10시가 넘어서 성준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성준이 들어왔다.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성주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친구 만났어요. 누구요? 그냥 친구. 이름이 있겠죠? 성주는 미자를 보았다. 표정이 없었다. 왜 그래요? 궁금해서요. 별일 아니에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미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창밖을 보았다. 장독대가 어둠 속에 있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 성준이 없었다. 이미 일어난 모양이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나가니 불이 켜져 있었다. 성준이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성준은 고개를 들었다. 잠이 안 와서요.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은 자기 생일이었다. 미역을 꺼냈다.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다. 미역을 물에 불렸다. 성준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 어디 가요? 응. 어디로요? 일 좀 보러요. 무슨 일이요? 대답이 없었다. 더 묻지 않았다. 미역을 썰어 냄비에 넣었다. 참기름을 두르고 볶았다. 냄새가 났다. 물을 붓고 센 불에 올렸다. 끓기 시작했다.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갔다 올게요. 밥은요? 밖에서 먹을게요. 국자를 든 채 그를 보았다. 오늘 저녁에는 집에 있어요? 성준은 멈칫했다. 왜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녁에 올게요. 몇 시쯤요? 6시? 알겠어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국자를 내려놓았다.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불을 줄였다. 말순이 방에서 나왔다. 부축해서 식탁에 앉혔다. 밥상을 차려주었다. 말순은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먹었다. 오늘 생일이지? 네, 어머님. 몇 살이야? 62이에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그렇게 됐네. 웃지 않았다. 말순이 말했다. 성준이는 뭐 준비했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그랬어.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말수는 마루에 나가 앉았다. 빨래를 했다. 빨래를 넣는 동안 말수는 마당을 보고 있었다. 미자야. 네. 저기 꽃 좀 봐. 손을 멈추고 마당을 보았다.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분홍색. 바람에 흔들렸다. 예쁘네요. 내가 심은 거지? 네. 잘 컸네. 다시 빨래를 널었다. 말수는 계속 마당을 보고 있었다. 빨래를 다 넣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물었다. 안으로 들어가실래요? 아니, 여기 있을래. 시원해요? 응. 바람이 좋아. 옆에 앉았다. 마당을 보았다. 장독대, 코스모스, 들깨, 미자가 가꾼 것들이었다. 말순이 말했다. 고생 많아. 아니에요. 아니긴. 많지. 대답하지 않았다. 말순이 미자의 손을 잡았다. 내가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다. 손을 꼭 잡았다. 말순의 손은 차가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그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다.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성준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갈치조림,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미역국도 다시 데웠다. 6시가 가까워졌다. 밥을 지었다. 상을 차렸다. 말수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다. 6시가 되었다. 성주는 오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보지 않았다. 시계만 보았다. 6시 30분이 되었다. 오지 않았다. 7시에 문이 열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준이 들어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여자가 함께 있었다. 멈춰 섰다. 들어와요. 여자가 신발을 벗었다. 마른 체격의 긴 머리. 복례가 말한 그 사람인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개할게요. 최은경 씨예요. 은경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앉아서 해요.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성준과 은경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성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미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뭔데요? 열어봐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열었다.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첫 장을 꺼내 보았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미안해요. 서류를 내려다 보았다. 글자가 흐려졌다.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냥요. 그냥이 뭐예요? 대답하지 않았다. 은경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 얘기는 아닌데. 은경을 보았다.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성준이 은경을 막았다. 내가 할게요. 미자를 보았다. 은경 씨는 내 사람이에요. 사람? 제대로 만나고 있어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웃다 보니 눈물이 났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다 정리하고 싶어요. 깨끗하게. 정리? 네. 30년을요? 고개를 숙였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흩어졌다. 나가요. 뭐? 나가라고요. 둘 다. 성준이 일어섰다. 은경도 일어섰다. 현관으로 갔다. 성준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았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협의서, 그것들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말순이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고개를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소리 다 들었어. 일어났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말순이 다가왔다. 손을 잡았다. 미자야. 네. 너무 참지 마.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말순이 미자를 안았다. 말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렇게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생일상이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말순이 방문을 두드렸다. 미자야,
괜찮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말순이 이불을 걷었다. 일어나.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밥 먹어. 못 먹겠어요. 먹어야지. 부엌으로 갔다. 말순이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렸다. 미자 앞에 내밀었다. 차를 마셨다. 뜨거웠다.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다. 오늘 성준이 온대? 모르겠어요.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차를 내려놓았다. 서류에 도장 찍어줄 거예요. 정말? 네. 말수는 미자를 가만히 보았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이야?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거야? 둘 다요. 고개를 저었다. 미자야, 너는 맨날 그래. 뭐가요? 포기가 빨라. 웃었다. 포기 안 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도 버텨야 할 때가 있어. 왜요? 뭐 하러요? 손을 잡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말순이 일어섰다. 기다려. 내가 줄 게 있어. 안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왔다. 손에 낡은 천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미자 앞에 내밀었다. 이거 뭔데요? 내 거야. 제 거요? 응. 받아. 보자기를 받았다. 무거웠다. 뭔가 들어 있었다. 지금 열지 마. 왜요? 나중에 열어. 혼자 있을 때. 어머님, 이게 뭔데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자를 보았다. 눈빛이 진지했다. 미자야. 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해. 진짜로. 말수는 미자를 안았다. 그 품에서 또 울었다. 보자기를 꼭 안았다.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무거웠다. 오후 2시쯤 성준이 왔다. 혼자였다.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움직이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제 그 서류였다. 읽어봤어요? 아니요. 읽어봐요. 필요 없어요. 잠시 멈칫했다. 왜요? 어차피 도장 찍어줄 거니까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이유 안 물어봐요? 웃었다. 이유가 뭐예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실증 난 거죠? 30년이면 충분히 질릴 만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대답하지 않았다. 됐어요. 이유 안 들어도 돼요. 미자 씨, 서류 주세요. 서류를 밀었다. 그것을 집어들었다. 펜을 꺼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도장 대신 서명을 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게요. 됐어요. 집은 제가 가지려고요. 대신 다른 걸로 보상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서류를 성준에게 밀었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예요? 성준을 보았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한 달? 웃었다. 일주일이면 돼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급한 건 당신이잖아요. 입을 다물었다. 일어섰다. 가세요. 미자 씨, 더 할 말 없어요. 가요. 일어섰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다 멈췄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혼자 어떡해요? 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더 말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갔다.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바닥에 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말순이 방에서 나왔다. 미자를 보고 다가왔다.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한참 뒤에 울음을 그쳤다. 얼굴을 닦았다. 뭐라고 했어? 일주일 안에 나가래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었다. 내 때문이네.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손을 잡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자야. 네. 나 요양원 갈래. 싫어요. 왜? 어머님은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말순을 안았다.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밥을 차렸다. 말순과 둘이 먹었다. 말이 없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말순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말순이 준 것이었다. 보자기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천천히 풀었다. 안에서 봉투 몇 개가 나왔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봉투부터 열었다. 첫 번째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작은 상가 건물이었다. 소유자는 윤미자였다. 놀라서 다시 봤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다.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몰랐다. 두 번째 봉투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다. 미자 명의였다. 잔액이 적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건지, 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봉투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말순의 글씨였다. 편지를 펼쳤다. 미자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많이 힘들 거야. 미안해. 내가 미리 막지 못해서. 이 서류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성준이가 변하는 게 보였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조금씩 옮겨놨어. 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것만은 지킬 수 있었어. 이건 내 거야. 당당히 받아. 넌 자격이 있어. 30년을 고생했잖아. 사람 대접해 준 건 너뿐이었어. 고마웠어.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말순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줄 몰랐다. 수첩을 집어들었다. 펼쳤다. 수첩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성준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었다. 외출 잦음, 전화 많음, 미자에게 말 안함 같은 문장들이 빼곡했다. 말수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독대 아래 서류 있음. 꼭 찾아. 수첩을 덮었다. 장독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어두웠다. 손전등을 들고 장독대로 갔다. 항아리를 하나씩 옮겼다. 맨 끝 항아리 아래 땅이 조금 파여 있었다. 손으로 흙을 팠다. 얕았다. 금방 플라스틱 봉지가 나왔다. 꺼내서 열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상가 매매 계약서,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은 간단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며느리 윤미자에게 물려준다. 말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말순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미자를 지키기 위해 울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에 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류를 챙겨 방에 넣었다. 말순의 방문을 열었다. 말순은 자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말순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깊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작게 속삭였다. 말순은 깨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왔다. 이제 알았다. 자기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순이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3일이 지났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을 개어 넣었다. 많지 않았다. 속옷, 바지 2벌, 상의 3-4개,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다. 30년을 산 집인데 가져갈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 말순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미자를 보고 있었다. 가방 지퍼를 닫았다. 어디로 갈 거야? 일단 복내 집에요. 거기서 계속 있을 거야? 아니요. 며칠만요. 그 다음은 대답하지 못했다. 계획이 없었다. 그냥 일단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말순이 다가왔다. 나도 데려가. 어머님, 혼자 두고 갈 거야? 손을 잡았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리 잡으면 모시러 올게요. 약속이야? 네, 약속이에요. 말순은 미자를 안았다. 오래 안고 있었다. 미자도 말순을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방을 들었다. 보자기도 챙겼다. 서류는 다 넣었다. 말순이 현관까지 따라왔다. 신발을 신었다. 미자야. 네. 잘 먹고 다녀와. 네, 어머님도요. 전화해. 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니 말순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자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가방이 무거웠다. 중간에 멈춰섰다.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버스가 왔다. 탔다. 창밖을 보았다. 집이 멀어졌다. 장독대가 보였다. 그리고 사라졌다. 복내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복내가 문을 열었다. 언니, 왔어. 복내는 미자를 보더니 가방을 봤다. 진짜 나온 거야? 응. 들어와.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복내 집은 작았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복내는 혼자 살았다. 남편과 일찍 헤어졌고 자식은 없었다. 복내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여기 나. 고마워. 거실에 앉았다. 복내가 물을 가져왔다. 물을 마셨다. 밥은 먹었어? 아니. 왜? 안 먹고 왔어? 못 먹겠더라. 복내는 부엌으로 갔다.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넣었다. 그릇에 담아 미자 앞에 내밀었다. 라면을 먹었다. 뜨거웠다. 맵기도 했다.
그런데 먹다 보니 눈물이 났다.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복례는 미자 옆에 앉았다. 등을 쓰다듬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어머님은 집에 계셔. 혼자? 응. 괜찮아? 며칠 안에 모시러 갈 거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천천히 쉬어.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 좀 재워주는 게 패야?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집은? 성준이가 가져간대. 재산 분할은? 하긴 할 거야. 근데 별로 없을 거야.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복례야. 응? 나 여기 며칠만 있을게. 천천히 있어도 돼. 아니야. 빨리 나가야 해. 왜? 폐가 되잖아. 손을 잡았다. 언니, 내가 폐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들이지도 않았어. 복례를 보았다. 복례가 웃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쉬어. 알았지? 고마워. 고맙긴. 친구한테 고맙다는 소리 하지 마. 눈물이 또 났다. 복례가 미자를 안았다. 복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미자를 안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복례가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마주 앉아 먹었다. 내일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쉬어. 응. 무리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복례가 말렸지만 했다.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다. 밤이 되었다. 복례가 이불을 깔아주었다. 이불에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이 났다. 성준, 말순, 집, 장독대. 모든 게 떠올랐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말순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갔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걱정이 되었다.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답장이 없었다. 불안했다. 일어나 앉았다. 복례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다.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보았다. 어두웠다. 집에 전화해야 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성준이 받을 것 같았다. 전화를 못 걸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말순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자야, 미안. 자고 있었어. 괜찮아. 걱정 마. 안도했다.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에요. 잘 주무세요. 너도 내일 전화해. 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다시 이불에 누웠다. 이번엔 눈이 감겼다. 피곤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장독대가 나왔다. 그 앞에 말순이 서 있었다. 말순이 손을 흔들었다. 미자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깼다. 다음 날 아침 복례가 깨웠다. 언니 일어나. 눈을 떴다. 복례가 웃고 있었다. 아침 먹자. 식탁에 앉았다. 복례가 토스트를 구웠다. 커피를 내렸다. 간단한 아침이었다. 천천히 먹었다. 오늘 뭐 할 거야? 산책이나 할까? 좋아.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다. 집을 나섰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사람이 별로 없었다. 벤치에 앉았다. 나무를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잎이 떨어졌다. 가을이었다.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다.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한 서류가 있었다. 하나씩 펼쳐봤다. 상가 계약서, 통장 사본, 유언장. 모두 말순이 준비한 것들이었다. 서류를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일어났다. 다시 복내 집으로 돌아갔다. 복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왔어? 응. 점심 먹자. 점심을 먹었다. 복내야, 나 내일 나갈게. 벌써? 왜? 변호사 만나러 가야 해. 무슨 변호사? 이혼 관련해서 재산 분할 상담받아야 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갈 건데? 일단 고시원 알아볼게. 고시원? 응. 싸잖아.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언니, 거긴 너무 좁아. 괜찮아. 일단 거기서 지내면서 생각해 볼게. 더 말리지 않았다. 미자가 결심한 것 같았다. 알았어. 그런데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알았지? 응. 고마워.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가방을 챙겼다. 내일 나갈 준비를 했다. 복내는 미자를 도왔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두 사람은 보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었다. 밤이 되었다. 이불에 누웠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서웠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기대도 되었다. 눈을 감았다. 장독대가 떠올랐다.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잠들었다. 고시원 복도는 좁았다.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다. 관리인이 앞서 걸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여기에요. 안을 들여다봤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다. 환기구 정도였다.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샤워실도 거기 있고요. 알겠습니다. 보증금이랑 한 달치 먼저 받을게요. 봉투를 꺼내 건넸다. 관리인이 세어봤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벽이 얇았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가방을 열었다. 옷을 꺼내 옷장에 넣었다. 세면도구는 책상 위에 놓았다. 보자기는 침대 밑에 넣었다. 서류가 중요했다. 아무도 보면 안 됐다. 보자기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서류가 다 있었다. 안도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말순이었다. 어디야, 미자야?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네.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한숨을 쉬었다. 힘들겠네. 괜찮아요. 언제나 데리러 올 거야?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계획이 없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어머님, 밥은 잘 드세요? 성준이가 챙겨줘. 그래요? 응. 그 사람도 미안한가 봐.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자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생각해. 알았지? 네.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네, 어머님도요.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건물이 보였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금이 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복례가 소개해준 곳이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다.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소파에 앉았다. 잡지를 펼쳤다. 읽히지 않았다. 윤미자 씨?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변호사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라 들어갔다. 사무실은 깔끔했다. 변호사가 자리를 권했다. 앉았다. 이혼 상담이시죠? 네. 협의 이혼이신가요? 네. 서류는 가져오셨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받아 읽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재산 분할 비율이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남편분이 집을 가져가시고 부인께는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적어요. 얼마나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집값의 3분의 1 정도예요. 원래는 반반이 맞는데. 놀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협의하셔야죠. 아니면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중재해 주는 거예요. 생각했다. 성준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돈 문제는 중요했다. 앞으로 살아야 했다. 일단 남편분께 연락해서 재협의를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다. 말순의 유언장이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변호사가 자세히 읽었다. 이거 공증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공증이 안 되어 있으면 효력이 약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요?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시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말순이요. 변호사가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머리가 복잡했다. 성준과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성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산 분할 다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 내주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무슨 문제 있어요? 변호사가 비율이 안 맞대요. 그래요? 그럼 다시 만나죠. 언제가 좋아요? 모레 어때요? 좋아요. 카페에서 볼까요? 네.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한숨이 나왔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었다. 좁은 방이 미자를 맞았다. 침대에 앉았다. 배가 고팠다. 아침을 안 먹었다.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다. 방으로 돌아와 먹었다. 맛이 없었다. 그래도 다 먹었다. 저녁이 되었다. 할 일이 없었다. 텔레비전도 없었다. 그냥 누워 있었다. 천장을 보았다. 옆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힙합이었다. 시끄러웠다. 귀를 막았다.
그래도 들렸다. 복례에게 전화했다. 언니, 어때? 그냥 그래. 힘들지? 조금. 밥은 먹었어? 응. 뭐 먹었는데? 삼각김밥.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러지 말고 제대로 먹어. 괜찮아. 괜찮긴. 내일 나한테 와. 밥 해줄게. 됐어. 귀찮게 하기 싫어. 무슨 소리야? 귀찮은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더 말하지 않았다. 나 모레 성준이 만나. 왜? 재산 분할 다시 얘기해야 돼.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또 당해. 안 당해. 당할걸. 언니 성격 내가 아는데. 웃었다. 알겠어. 같이 가자. 그래. 몇 시야? 2시. 알았어. 내가 1시 반에 갈게.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복례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만으로도 무서웠다. 밤이 되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옆방 음악은 계속되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꺼졌다. 그제야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성준이 나왔다. 미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도망쳤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성준이 가까워졌다. 소리를 질렀다. 깼다. 숨이 가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일어나 앉았다. 휴대전화를 봤다. 새벽 4시였다. 다시 잘 수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다.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아직 어두웠다. 보자기 생각이 났다. 방에 두고 나왔다. 불안했다. 일어나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다. 빠르게 걸었다.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열었다. 보자기는 그대로 있었다. 안도했다. 침대 밑에서 꺼내 펼쳤다. 서류를 하나씩 봤다. 상가 계약서. 자세히 읽었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시내 중심가였다.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메모했다. 나중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통장도 봤다. 잔액이 적지 않았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말순이 고마웠다. 눈물이 났다.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다. 시끄러워. 울음을 참았다. 입을 막고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갔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멎었다. 이불을 걷었다. 얼굴을 닦았다. 해가 떴다. 일어났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샀다. 먹으면서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걸었다. 한참을 걷다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지하철을 탔다. 시내로 갔다. 상가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다. 지도를 봤다. 멀지 않았다.
역에서 내려 걸었다. 10분쯤 걸으니 건물이 나왔다. 3층짜리 건물이었다. 입구로 들어갔다. 1층은 카페였다. 2층은 사무실들이었다. 3층은 계단을 올라갔다. 3층은 작은 원룸들이었다. 미자가 소유한 곳은 3-5호였다. 문을 찾았다. 문패가 없었다.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1층에 있었다. 들어가니 남자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3-5 주인인데요. 남자가 미자를 봤다. 윤미자 씨? 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보여줬다. 남자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시네요. 한말순 씨가 다 관리하셔서 뵐 일이 없었는데. 그 방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석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죠. 열쇠 드릴게요. 남자가 열쇠를 꺼내줬다. 받아들었다. 3층으로 다시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원룸이었다. 작지만 괜찮았다. 창문이 컸다. 햇빛이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이 있었다. 작았지만 요리는 할 수 있었다. 화장실도 있었다. 샤워 부스가 있었다. 방을 둘러봤다. 고시원보다 훨씬 나았다. 결정했다. 여기로 이사 오기로 했다. 관리사무소로 다시 내려갔다. 제가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주인이신데요. 언제부터 가능해요? 당장이라도요.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다. 관리인이 서류를 줬다. 전기, 수도, 가스 신청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관리인에게 말했다. 오늘 나갈게요. 벌써요? 네. 보증금은 일주일 안에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방을 들고 나왔다. 다시 지하철을 탔다. 상가로 갔다. 3층 방에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이 생겼다. 30년을 남의 집에 살았다. 시댁이었다. 이제는 자기 집이었다. 작지만 자기 것이었다. 기뻤다. 그리고 동시에 슬펐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다. 침대에 앉으려 했다. 없었다. 침대를 사야 했다. 당분간은 바닥에 자야 할 것 같았다. 편의점으로 갔다. 매트리스를 샀다. 이불도 샀다.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바닥에 깔았다. 누워봤다. 괜찮았다. 저녁이 되었다. 배가 고팠다. 밖으로 나가 식당을 찾았다. 백반집이 있었다. 들어가 밥을 시켰다. 혼자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다. 밥을 다 먹고 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말순에게 전화했다. 어머님. 응, 미자야. 어디야? 제 방으로 이사했어요. 방? 무슨 방? 어머님이 주신 상가요. 거기 원룸이 있었어요. 잠시 말이 없었다. 거기로 갔구나. 네. 좋아요. 고마워요. 다행이네. 이제 좀 편하겠네. 네. 이제 곧
어머님도 모시러 갈게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어머님, 밥은 잘 드세요? 응, 걱정 마. 전화를 끊었다. 매트리스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 없었다. 깨끗했다.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렇게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카페로 갔다. 복례가 먼저 와 있었다. 언니, 왔어. 자리에 앉았다. 긴장돼? 응,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 성준이 들어왔다. 미자를 보고 다가왔다. 복례도 봤다. 표정이 굳었다. 복례 씨도 왔네요. 네. 같이 왔어요.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재산 분할 비율 다시 조정하자고요. 네. 새 서류를 밀었다. 이렇게 수정했어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받아 읽었다. 비율이 바뀌었다. 반반이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펜을 들었다. 복례가 손을 잡았다. 언니, 잠깐만. 왜? 이거 변호사한테 확인받아야 해. 성준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대로 된 거예요. 복례가 성준을 봤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인상을 찌푸렸다. 복례 말이 맞아요. 일단 변호사한테 보여드릴게요. 언제요? 내일이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럼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네.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그럼 먼저 갈게요. 네. 나갔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잘했어, 언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그냥 서명했을 거야. 그러게.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카페를 나왔다. 이제 어디 가? 집에 갈래. 어디? 고시원? 아니, 내 방. 무슨 방? 설명했다. 말순이 준 상가 3층 원룸. 복례는 놀랐다. 진짜? 그런 데가 있었어? 응. 언니, 그럼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복례는 미자를 안았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응. 나도 가봐도 돼? 그럼. 같이 가자. 지하철을 탔다. 상가로 갔다. 3층 방으로 올라갔다. 복례가 안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치? 햇빛도 잘 들고. 응. 복례는 창밖을 봤다. 전망도 좋아. 여기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이야. 미자를 봤다. 언니, 이제 좀 살 것 같아? 웃었다. 모르겠어. 그런데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바닥에 앉았다. 가구 사야겠네. 응. 침대랑 책상, 냉장고도, 그것도 같이 보러 갈까? 좋아. 복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다. 여기 근처에 가구점 있네. 갈까? 지금? 응. 좋아. 나갔다. 가구점으로 갔다. 침대를 골랐다. 싱글 침대였다. 책상도 샀다. 작은 것으로. 냉장고는 미니 냉장고를 샀다. 배송을 신청했다. 이틀 뒤에 온다고 했다.
가구점을 나오니 저녁이었다. 밥 먹고 갈래? 그래. 식당으로 갔다. 삼겹살을 먹었다. 복내가 소주를 시켰다. 오랜만이었다. 한 잔을 마셨다. 얼굴이 빨개졌다. 복내가 웃었다. 언니 얼굴 봐. 많이 빨개? 응. 토마토 같아. 미자도 웃었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했다. 일상 얘기, 사소한 얘기.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다. 밥을 다 먹고 나왔다. 언니, 나 집 갈게. 응. 조심히 가. 언니도. 내일 변호사 만나는 거 잊지 마. 아니죠. 복내는 손을 흔들며 갔다. 방으로 돌아왔다. 매트리스에 누웠다. 배가 불렀다. 기분이 좋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말순 생각이 났다.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먼저 울렸다. 말순이었다. 어머님, 미자야. 네. 나 병원 갔다 왔어. 놀라서 일어났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검진하러. 혼자 가셨어요? 성준이가 데려다 줬어. 그래요? 잠시 말이 없었다. 미자야, 나 요양원 가려고. 왜요? 갑자기 성준이 혼자 사는 것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이제 나이가. 어머님, 저한테 오세요. 너한테? 네. 제 방으로. 그 좁은데? 괜찮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한숨을 쉬었다. 미자야,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님이랑 사는 게 제 인생이에요. 진짜예요.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울음을 터뜨렸다. 미자야,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내가 언제 갈까? 언제든지요. 어머님이 편하실 때. 그럼 일주일 뒤? 좋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웃었다. 말순이 온다. 혼자가 아니다. 기뻤다.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다. 서류를 보여줬다. 변호사가 읽었다. 이건 괜찮네요. 서명하셔도 돼요. 정말요? 네. 비율도 맞고 조항도 문제 없어요. 안도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유언장 확인했어요. 어땠어요? 공증되어 있어요. 효력 있습니다. 기뻤다. 그럼 제가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복례에게 전화했다. 좋은 소식을 전했다. 복례는 축하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다. 성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 확인했어요. 서명할게요. 언제 만날까요? 답장이 왔다. 내일 어때요? 같은 카페에서. 좋아요. 다음 날 카페로 갔다. 성준이 와 있었다. 혼자였다. 앉았다. 서류를 밀었다. 서명했다. 성준도 서명했다. 끝났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네.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어요. 가방을 들었다. 그럼 저는 갈게요. 네. 일어섰다. 그런데 멈췄다. 미자 씨. 네. 미안해요. 성준을 봤다. 고개를 숙였다. 많이 힘들었죠?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됐어요. 뭐,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입을 다물었다. 이제 남이니까요. 서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고개를 끄덕였다.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았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다. 슬펐다. 그런데 동시에 후련했다. 카페를 나왔다. 상가로 갔다. 방에 들어가니 가구가 와 있었다. 침대, 책상, 냉장고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침대에 누워봤다. 편했다. 책상에 앉아봤다. 높이가 딱 맞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마트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밖으로 나가 마트로 갔다. 장을 봤다. 채소, 고기, 계란, 우유, 필요한 것들을 샀다. 방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넣었다.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다. 간단했다. 혼자 먹었다. 맛있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자기 집에서 먹는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좋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한참을 창밖을 보았다. 그러다 말순 생각이 났다. 일주일 뒤에 온다. 준비해야 할 게 많았다. 침대를 하나 더 사야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가구점에 전화했다. 싱글 침대 하나를 더 주문했다. 일주일 뒤에 배송된다고 했다. 딱 맞았다. 웃었다.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보자기를 다시 펼쳤다. 말순의 수첩을 꺼냈다. 천천히 읽었다. 성준의 변화를 기록한 날짜들, 미자를 걱정하는 문장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미자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이 시련도 이겨낼 거야.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너는 자격이 있어. 사랑해.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말순의 사랑이 느껴졌다. 울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그리고 결심이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말순이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새벽부터 일어나 방을 청소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미자 것, 하나는 말순 것.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냉장고를 확인했다. 재료가 충분했다. 말순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계획이었다. 미역국, 북어국, 나물 몇 가지. 시장에 가서 북어를 샀다. 신선한 것으로 골랐다. 시금치도 샀다. 말순이 좋아하는 나물이었다. 오전 10시 집으로 향했다. 옛날 집이었다. 이제는 성준의 집. 버스를 타고 갔다. 익숙한 길이었다. 그런데 낯설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다시는 여기 살지 않을 거라고.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성준이 열었다. 왔어요. 네. 안으로 들어갔다. 말순이 안방에서 나왔다. 미자를 보자마자 웃었다. 미자야. 어머님. 안았다. 말순의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걱정됐다. 살 빠지셨어요? 아니야. 그대로야. 밥은 잘 드셨어요? 응. 걱정 마. 말순의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약통.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다른 건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정말요? 응. 성준이 거실에 서 있었다.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택시라도 버스 타고 갈 거예요. 더 말하지 않았다. 말순이 성준에게 다가갔다. 잘 있어. 어머니도요. 밥 잘 먹고. 네. 말순은 성준을 안았다. 짧게 안고 놓았다. 성준의 눈이 붉어졌다. 울지 마. 바보같이. 네. 행복해야 돼.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미자를 봤다. 가자. 가방을 들었다. 말순의 팔을 잡았다. 문을 나섰다. 성준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손을 흔들었다. 말순도 흔들었다. 미자는 흔들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말순의 걸음이 느렸다. 속도를 맞췄다. 버스가 왔다. 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말순이 창밖을 봤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새롭네. 그래요? 응.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말순을 봤다. 말순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빛이 맑았다. 말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미자야. 제가 더 고마워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웃었다. 버스가 흔들렸다. 함께 흔들렸다. 상가에 도착했다. 3층까지 올라갔다. 말순이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부축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말순은 숨을 헐떡였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쉬었다 갈까요? 아니야. 다 왔잖아. 3층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말순이 안을 봤다. 여기구나. 네. 좋네. 안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둘러봤다. 침대, 책상, 부엌. 작지만 깨끗했다. 말순이 창가로 갔다. 밖을 봤다. 전망 좋다. 그죠? 응. 여기서 살면 되겠어. 가방을 내려놓았다. 말순을 침대에 앉혔다. 쉬세요. 제가 점심 만들게요. 괜찮아? 네. 금방 할게요. 부엌으로 갔다. 북어를 손질했다. 냄비에 물을 끓였다. 북어를 넣었다. 무도 넣었다. 간을 맞췄다. 밥을 지었다. 시금치나물도 무쳤다. 김치를 꺼냈다. 상을 차렸다. 말순이 식탁에 앉았다. 미자도 앉았다. 밥을 먹었다. 말순이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응. 천천히 먹었다. 말순을 보며 먹었다. 말순의 얼굴이 편해 보였다. 기뻤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어줬다. 주무세요. 너도 쉬어. 저는 괜찮아요. 미자야. 네. 행복해? 말순을 봤다. 말순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다. 웃었다. 네. 행복해요. 진짜? 네. 진짜요. 눈을 감았다. 말순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말순은 그렇게 잠들었다.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봤다. 해가 좋았다.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일을 찾아야 했다. 돈이 필요했다. 말순과 함께 살려면 복례에게 전화했다. 언니, 어머님 모셔왔어. 잘 됐다. 어때?
좋아. 편해 보이셔. 다행이다. 복내야, 나 일 좀 찾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뭐든. 돈 벌 수 있는 거. 잠시 생각했다. 언니, 반찬 가게는 어때? 반찬 가게? 응. 언니 잘하잖아. 생각했다. 30년을 했던 일. 자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할 수 있을까? 혼자 하기엔 힘들 것 같은데.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온라인? 응. 요즘 다들 그렇게 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주문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방법이네. 해봐. 언니 솜씨면 잘 될 거야. 고마워.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생각했다. 반찬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작게 시작하면 인스타그램은 모르지만 배우면 됐다.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했다. 반찬 가게 창업. 여러 정보가 나왔다. 읽어봤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사업자 등록, 위생 교육. 그것만 하면 됐다. 다음 날 구청에 갔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위생 교육도 신청했다. 다음 주에 교육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구청이요. 무슨 일로? 설명했다. 반찬 가게를 하려고. 작게 시작할 거라고. 말순이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 그죠? 응. 너 잘할 거야.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뭘 하면 돼? 양념 만드는 거요. 어머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내가 할게.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섭지 않았다. 말순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기뻤다. 위생 교육도 받았다. 어렵지 않았다. 이제 준비됐다. 부엌을 정리했다. 작은 부엌이었지만 충분했다. 재료를 샀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기본 반찬들로 시작하기로 했다. 말순과 함께 만들었다. 말순이 양념을 만들었다. 간장,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정확한 비율로 섞었다. 재료를 손질했다.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었다. 하루 종일 작업했다. 저녁이 되니 반찬이 완성됐다. 용기에 담았다. 예뻤다. 사진을 찍었다. 복례에게 보냈다. 언니,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게. 잠깐만 기다려. 복례가 왔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줬다. 사진을 올리는 법도 가르쳐줬다. 천천히 따라했다. 어렵지 않았다. 첫 게시물을 올렸다. 장독대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사진과 함께 설명을 적었다. 가격도 적었다. 복례가 공유해줬다. 복례 친구들도 공유했다. 다음 날 주문이 들어왔다. 2건이었다. 놀랐다. 복례에게 전화했다. 주문 들어왔어. 진짜? 몇 개? 2개. 언니 대박이다. 웃었다. 말순도 기뻤다. 반찬을 만들었다. 정성껏 담았다. 포장했다. 배달을 신청했다. 고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맛있어요. 또 주문할게요.
기뻤다. 보람이 느껴졌다. 잘하고 있어.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야. 너 혼자 잘하는 거야.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가능한 거예요. 손을 잡았다. 우리 잘 될 거야. 네.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하루에 서너 건씩. 바빴다. 그런데 행복했다. 일하는 게 즐거웠다. 말순과 함께여서 더 좋았다. 한 달이 지났다. 주문이 안정됐다. 하루 10건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에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 포장하고 배송했다. 말수는 양념을 만들고 가끔 설거지를 도왔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요? 네. 재산 분할도 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 잘 지내세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30년이 끝났다. 공식적으로 울지 않았다. 그냥 받아들였다. 말순에게 말했다. 이혼 확정됐어요. 그래. 네. 기분이 어때?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담담해요. 그럼 됐어. 네. 담담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말이 맞았다. 담담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다.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와 밥. 마주 앉아 먹었다. 미자야. 네. 행복해 보여. 웃었다. 행복해요. 정말? 네. 진짜요. 말순도 웃었다.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예뻤다.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석 달이 지났다. 장독대 반찬은 입소문이 났다. 하루 주문이 20건을 넘었다. 바빴다. 그런데 즐거웠다. 말순도 건강해 보였다. 매일 양념을 만들고 반찬 맛을 봐주고 미자를 도왔다. 어느 날 아침 말순이 일어나지 못했다. 깨웠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다. 놀라서 말순을 흔들었다. 어머님, 말순이 눈을 떴다. 천천히. 미자야? 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119에 전화했다. 구급차가 왔다. 말순을 병원으로 옮겼다. 함께 갔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르신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얼마나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병실로 옮겨졌다. 침대에 누웠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옆에 앉았다.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말순이 눈을 떴다. 미자야. 네. 미안해. 왜요? 짐이 돼서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고마워. 빨리 나으셔야 해요. 양념 만들어야죠. 웃었다. 약하게. 응. 그래야지. 말순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아직 살아있었다. 안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말순은 조금 나아졌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말순을 집으로 데려왔다. 침대에 눕혔다. 미자야, 나 요양원 갈래. 왜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아니에요. 어머님은 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 혼자 못 살아요. 어머님이 필요해요. 눈물을 흘렸다. 미자야. 네. 나도 너랑 있고 싶어. 그럼 계속 같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을 안았다. 그렇게 있었다. 며칠 뒤 말순이 다시 쓰러졌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다. 다시 119에 전화했다.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말했다. 뇌졸중이에요.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괜찮아지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밖에서 기다렸다. 복례가 왔다. 언니, 왔어. 어머님은 중환자실이야. 걱정 많이 됐겠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복례가 옆에 앉았다. 말없이 기다렸다. 밤이 되었다. 의사가 나왔다. 면회 가능합니다. 10분만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다가갔다.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말순이 눈을 떴다. 미자를 봤다.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안 났다. 귀를 기울였다. 미자야. 네.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님도요. 눈물을 흘렸다. 미자도 울었다. 말순이 손을 들어 미자의 얼굴을 만졌다. 손이 차가웠다. 행복해야 돼.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나가셔야 해요. 말순의 손에 입을 맞췄다. 어머님 사랑해요. 밖으로 나왔다. 복례가 기다리고 있었다. 복례를 안았다. 울었다. 복례가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말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의사가 말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말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용한 곳이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다. 매일 병원에 갔다. 말순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얘기했다. 어머님,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25건이나.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양념 덕분이에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계속 말했다. 날씨 좋아요. 가을이에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계절이잖아요. 빨리 나으셔서 같이 산책해요. 말순의 손이 움직였다. 조금 놀랐다. 어머님? 말순이 눈을 떴다. 천천히 미자를 봤다. 입이 움직였다. 미자야. 네. 고맙다. 어머님. 미자의 손을 꼭 잡았다. 힘이 없었다. 그래도 잡았다. 울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다시 눈을 감았다.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순은 조금씩 좋아졌다. 의식이 돌아왔다. 말도 할 수 있게 됐다. 기뻤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진짜?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좋다. 집에 가고 싶었어. 곧 갈 거예요. 웃었다. 미자도 웃었다. 손을 잡았다. 일주일 뒤 말수는 퇴원했다. 데려갔다. 집으로. 말순이 침대에 누웠다. 집이 제일 좋아. 그죠? 응. 말순을 돌봤다. 밥을 먹였다. 약을 챙겼다. 씻겼다. 힘들었다. 그런데 행복했다. 말순이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반찬 가게는 잠시 쉬었다. 말순에게 집중했다.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모두 이해해줬다. 기다려준다고 했다. 2달이 지났다. 말수는 많이 회복됐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 밥도 혼자 먹었다. 기뻤다. 어머님, 이제 반찬 가게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네. 양념은 제가 만들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나도 할 거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옆에서 도왔다. 함께 일했다. 예전처럼 주문이 다시 들어왔다. 고객들이 기다렸다는 듯 주문했다. 바빴다. 그런데 좋았다. 말순과 함께였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미자야. 네. 행복해? 웃었다. 네. 행복해요. 나도. 다행이에요. 손을 잡았다. 너랑 있어서 행복해. 눈물이 났다. 좋은 눈물이었다. 저도요, 어머님.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많았다. 예뻤다.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1년이 지났다. 장독대 반찬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했다. 하루 주문이 30건을 넘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복례에게 물었다. 같이 일할래? 나, 응. 배달이랑 포장 좀 도와줘. 웃었다. 좋아. 할게. 복례가 합류했다.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미자는 요리에 집중했다. 말수는 양념을 만들었다. 복례는 포장하고 배달했다. 세 사람은 좋은 팀이었다. 어느 날 가게를 열기로 했다.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1층 빈 공간이 있었다. 상가 주인이었으니 사용할 수 있었다. 가게 차릴까 해. 말순이 물었다. 어디에? 1층이요. 빈 공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네.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1층을 정리했다. 테이블 몇 개를 놓았다. 냉장고도 샀다. 간판을 달았다. 장독대. 심플했다. 가게를 열었다. 첫날 손님이 별로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걱정했다. 복례가 말했다.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그럴까? 응. 분명히. 일주일이 지나니 손님이 늘었다. 소문이 났다. 맛있다고. 정성스럽다고. 기뻤다. 1달 뒤 가게는 안정됐다. 점심시간엔 만석이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말순도 가끔 가게에 나왔다. 손님들과 얘기했다. 미자를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야. 손님들이 웃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성준이 가게에 왔다. 놀랐다. 성준도 어색해 보였다. 앉으세요. 앉았다. 메뉴를 봤다. 뭐 드실래요? 정식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엌으로 갔다. 정성껏 차렸다. 밥, 국, 반찬 몇 가지. 성준 앞에 내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먹었다. 천천히. 다 먹고 나서 말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자 씨. 네. 잘 지내요? 웃었다. 네.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성준 씨도요? 저도요. 잠시 말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전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나갔다. 그 뒷모습을 봤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냥 손님이었다. 놀랐다. 정말 끝난 거구나. 복례가 다가왔다. 괜찮아? 응, 괜찮아. 놀랐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복례는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언니. 고마워.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왔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됐다. 김장을 했다. 말순과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옛날처럼 웃으며 일했다. 김장김치를 팔기 시작했다. 인기가 좋았다. 주문이 쇄도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힘들었다. 그런데 보람 있었다. 어느 날 밤 말순과 차를 마셨다. 어머님, 응? 행복해요. 웃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잘하고 있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웃었다. 창밖에 눈이 내렸다. 첫눈이었다. 예뻤다. 봄이 왔다.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았다. 꽃을 심었다. 코스모스. 말순이 좋아하는 꽃이었다. 꽃이 피었다. 분홍색이었다. 예뻤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여기 이름이 왜 장독대예요? 웃었다. 옛날에 장독대 앞에서 시어머니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요? 네. 그 기억이 좋아서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다. 그날 장독대 아래에서 말순이 보자기를 건네던 날, 모든 게 시작된 날, 웃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기도 없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자기를 성장시켰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었다. 가게 문을 닫았다. 청소를 했다. 말순이 도왔다. 복례도 함께 했다. 세 사람은 수다를 떨며 일했다. 청소를 끝내고 3층으로 올라갔다.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밥.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나갈게. 조심히 가. 내일 봐. 응. 복례가 나갔다. 미자와 말순만 남았다. 거실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미자야. 네. 후회 없어? 생각했다. 30년의 결혼. 이혼. 새 시작? 후회가 있을까? 없어요. 진짜? 네. 진짜요. 다행이다. 어머님은요?
나도 없어. 뭐가요? 너를 며느리로 만난 것. 울컥했다. 어머님, 너는 내 딸이야. 말순을 안았다. 말순도 미자를 안았다. 그렇게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가게는 계속 잘 됐다. 행복했다. 말순도 건강했다. 복내는 좋은 친구였다. 어느 날 가게 앞에 섰다. 간판을 봤다. 장독대. 웃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렸다. 따라 불렀다. 손님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맞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다.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동작. 손에 밴 솜씨. 부엌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이네. 그 말과 함께 국자를 들었다. 된장찌개를 저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좋았다. 모든 게 좋았다. 장독대는 없었다. 이 작은 가게에는. 그런데 괜찮았다. 장독대는 마음속에 있었다. 말순과의 추억 속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요리를 계속했다. 웃으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이제야 진짜 미자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